비탈길에 주차돼 있던 노후 화물차가 아래로 돌진해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몸으로 차를 막으려던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내일부터 광주의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물가 인상을 감안한 조치라지만 이용자인 시민과 택시기사들은 내키지 않는 반응입니다. 대기업 편의점인 이마트24가 전국 처음으로 목포에 주유소를 열었습니다. 편의점을 앞세운 유통재벌의 주유소 진출에 대해 시장 독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입당 허용을 보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언덕길에 세우던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당황한 화물차 운전자가 맨몸으로 차를 막아서다가 숨졌고 시내버스 승객들도 여러 명 다쳤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낮에 시내버스 안을 촬영한 CCTV 화면입니다. 시내버스 뒷부분이 무엇인가에 큰 충격을 받아 찌그러지면서 승객들이 나동그라집니다. 언덕 위에서 돌진한 8톤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화물차는 100여 미터 아래로 굴러내려갔고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63살 안 씨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차를 막으려다 차에 깔려 숨졌고 18살 최 모양 등 버스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었고 차가 갑자기 내려와서 쿵 해서 와서 봤더니 화물차 기사는 없고 차만 내려와 있고 이제 안에 손님도 좀 다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안 씨가 언덕 위에 있는 식당에 화목 보일러 땔감을 내려놓기 위해 주차해놓고 있었는데 화물차가 그대로 굴러 내려간 겁니다. 1991년에 생산된 화물차는 고인목만 받쳐 있었을 뿐 기어는 중립 상태에 놓여 있었고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강목으로 운전석 앞바퀴에다가 딱.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노후된 화물차 돌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문흥동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행인을 덮쳐 6명이 다쳤고 봉선동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레미콘 화물차가 돌진해 행인 4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내일부터, 보다 정확히는 오늘 밤 자정부터 광주의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오를만 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용자 부담만 늘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돼 18% 오르고 운행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요금은 134m에 100원, 시간요금은 32초당 100원이 가산됩니다. 택시 요금이 5,000원 나왔다면 앞으로는 5,700원을, 만원이라면 11,100원을 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택시 요금의 과다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3,30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택시 회사들은 그동안 경영난이 가중됐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2013년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72%나 오르고 물가도 매년 상승했지만 그동안 택시 요금은 억눌려 있었다는 겁니다. 기름값 문제하고 또 차값도 오르고 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근데 택시는 요금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죠. 택시 기사 등 운수 종사자들은 수년 동안 월급이 122만 5천 원에 머물러 있다며 요금 인상에 따른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인상된 만큼 그걸 갖다가 일일 산학금에 반영을 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노조의 입장입니다. 택시업계는 요금이 인상되는 내일부터 노사 협상을 통해 요금 인상 효과를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렇게 택시 요금이 오르면 기사들의 처우나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돼야 심리적 저항이 적을 텐데 기대가 낮기 때문인지 요금 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이 과도한 산업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 등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인 택시 기사들은 산업금으로 하루에 11만 9,500원을 내고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기사들의 부담만 커지고 사측의 주머니만 채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택시 요금이 27% 오른 지난 2013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노조는 말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지켜질까 의문스럽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관청에서 좀 지도 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요금 인상 이후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 등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광주 76개 법인 택시 가운데 3분의 1이 승객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른 어디 가냐고만 아프기는 하고 무치적거리지 탈라면 내릴 때는 하면 빨리빨리 하라 그러고 그런 수도 있어요. 또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카풀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요금 인상을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더 편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택시업계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카풀 택시 운영에 대해서도 뭔가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금 인상이 사업주에게만 좋을 수 있다는 비판을 잠재울 만한 처방을 택시업계가 내놔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편의점 업계 4위인 이마트24가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편의점 안에 주유소 기능을 넣겠다는 건데 목포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8차선 대로에 양방향으로 자리 잡은 주유소. 유니폼과 모자를 갖춰 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신세계그룹 편의점 이마트24가 기존 주유소 2곳을 임대해 지난달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5만 원 결제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 주유 서비스를 결합한 국내 첫 점포로 아직 편의점은 준비 중인 상태.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처럼 주유하는 동안 식음료와 생활용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안에 편의점이 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주유까지 제공한다는 취지로 택배와 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점이 팔고 있는 삼각김밥, 도시락, 커피 거기에 이제 기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마트24 측은 목포 1, 2호점에서 편의점 정비를 마치는 이달 중하순쯤 정식 운영을 시작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대기업이 편의점을 앞세워 주유소까지 진출하자 기존의 주유소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무기로 저가 마케팅에 나서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경기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부 2명이 운영 중인 목포의 한 주유소. 3km 남짓 거리에 대기업 편의점이 주유업까지 진출했다는 소식에 한숨이 끊길 날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기름을 지나치게 싸게 판다면 영세상인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네들 석유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잖아요. 기름 팔아서 이익 안 나도 상관이 없잖아요. 생계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 닫고 가야죠. 이마트24의 편의점 주유소 목포 1, 2호점의 현재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79원. 목포 시내 주유소 평균 가격보다 12원가량 비쌉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인 이마트가 운영하는 기존 전국 대형마트 주유소 10곳의 주변 시장이 독식당한 사례를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주유소들이 실제로 리터당 평균 50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마트24의 편의점 주유소도 매출 증대를 위한 미끼로 노마진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주유소 시장이 가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편의점 주유소가 확대돼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 기존 주유소들이 이제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 이마트24 측은 석유 저가 전략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임시 운영을 시작한 편의점 주유소에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업체 측과 협상을 벌여 조금 전 극적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고용승계와 노동조합 인정, 임금단체 협상 등에 대해 사측과 밤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들은 공장 일부 시설을 점거했던 농성을 풀고 이르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 아래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내고 김 씨 자녀들 채용에 관여한 것이 지방선거 공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은 송금과 채용 청탁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증거는 재판부가 전체 맥락에 주목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입당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오늘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입당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사자와 해당 지역구의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오는 13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유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이 박탈된 금호산업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금호산업은 1, 2위가 뒤바뀌었음에도 광주시가 상세한 근거나 설명도 없고 정보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권리구제 차원에서 내일 광주시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광주시가 이를 받아주고 평가 자료가 유출된 것도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넉 달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5월 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위원 추천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세 단체는 오는 1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역사관과 전문성이 검증된 조사위원을 하루빨리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사위원 선정이 늦어지자 기념재단은 자체적으로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과 면담 중이며 이 내용을 정리해 앞으로 출범할 조사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5.18 사적지인 505 보안부대 예터가 원형 보존돼 역사교육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505 보안부대 부지가 광주시 소유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까지 108억 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를 역사 체험을 통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역사 체험과 교육, 청소년 창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체험형 공간인 어린이 꿈의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광주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친일 잔재 각각의 성격에 따라 폐기하거나 보존하는 방안을 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일 잔재 전수조사 용역을 맡은 광주교대 산학협력단 김덕진 교수 연구팀은 광주 전남 친일 인사에 대한 행적과 일제 잔재물을 조사하고 일본식 충혼비 모양을 본뜬 항일 독립유공 인사 숙모비 등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잔재물의 성격에 따라 현장을 보존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은 폐기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사진 공모전과 시관의 수당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청탁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일부 직원이 사진 공모전과 다른 또 다른 교육감상 선정과 관련해서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이 내용은 도교육청에 접수된 투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교육청은 각종 의혹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교육감 보고를 거쳐 이르면 내일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곡성군 인면 사모리의 한 농기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주인인 63살 김모 씨가 화상을 입었고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옆 아궁이에서 잡목을 태운 뒤 잠깐 자리를 비워 불이 났다는 김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술 마시던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49살 서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7일 저녁 9시쯤 광주시 동천동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23살 안모 씨의 얼굴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서 씨는 안 씨 일행을 앞서 자신과 합성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로 착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